태풍 카누는 오늘 하루 종일 느린 속도로 남해안부터 수도권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등 해상다리는 진입이 금지된 상태고 부산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과 부산 김해경전철은 태풍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침수, 산사태, 붕괴, 전국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장 차례로 연결해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경남 거제 부근에 약 40분 전쯤에 태풍 카눈이 상륙했습니다.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피해가 커지진 않을지 우려가 큰데요. 상륙 지점과 가까운 사천시 삼천포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우영 기자, 태풍이 상륙한 게 좀 느껴집니까? 네, 태풍을 피해서 어선 수백 척이 정박해 있는 삼천포항입니다. 지금 비바람의 이곳은 계속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거센 비바람 때문에 제 뒤로 정박해 있는 배들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인 9시 20분쯤 태풍은 경남 거제 인근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 사천으로부터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태풍 상륙을 전후로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거제에는 지금까지 253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송우영 기자 뒤로 거센 빗줄기가 보입니다. 비도 문제인데 바람도 걱정입니다. 지금 위험 지역 주민들도 대피를 한 상태죠? 네, 경상 지역에서 주민 3천여 명이 이미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저지대 등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피를 안 하신 분들은 만일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해안과 경상권에는 지금 최대 초당 30m 내외의 빠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지붕 일부가 무너지면서 아래에 있던 차들이 파손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붕이나 건물 간판도 날릴 수 있을 정도의 강풍 세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실내에 머무시고 위험한 곳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차도, 다리도 위험한 곳이 많은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통영과 사천, 또 창원 지하차도 25곳, 일반 도로 43곳에서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행이 통제되는 곳, 경남 지역에서 모두 500곳이 넘습니다. 통영시와 거제시에서는 시내버스 운행도 중단됐고요. 가로수가 부러졌다는 신고도 여러 건 접수가 돼 있으니까요. 태풍이 완전히 다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사천 삼천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오른쪽 위험 반원에 들어가는 경북 동해안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뒤로 보이는 하천의 물이 상당히 불어나 보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9명이 숨진 포항 냉천입니다. 지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토사와 암석을 다 치웠지만 어느 정도 치웠지만 여기 모래주머니를 쌓아서 제방이 무너진 자리를 임시로 메워야 될 정도로 복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태풍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 큰 상황이고요. 저희 취재진도 원래 저 하천 바닥에서 새벽부터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지금 제방 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홍지용 기자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해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사태 경보와 주민 대피 명령도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된 데 이어서 포항시는 새벽 4시 30분 산사태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바로 근처에 있는 대송면과 이 대송면에 있는 칠성천과 장동천 인근 주민들에게 범람 위험을 알리고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지금까지 미리 대피한 주민들의 수를 다 합치면 7,300명이 넘습니다. 네, 태풍이 내륙을 타고 북상하고 있는데 경북 동해안은 언제가 고비로 예상됩니까?
내 정오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태풍 카누는 포항 지역에 약 120km 정도까지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오전까지 포항 지역에는 10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오후까지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초속 20m 정도의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20m, 초속 20m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네, 태풍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남해안 전남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지금 비바람이 좀 거세진 것 같은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아침 시간 잠시 잠잠했던 비바람은 보시는 것처럼 거세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강한 돌풍에 몸을 가누기 힘들기도 했는데요. 여수 간여암은 최대 순간 풍속 29.2m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만성리 해수욕장은 태풍 때마다 침수 등 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아직 비와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전남 지역 다른 곳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날이 밝으면서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남 여수시 주택가에선 지붕이 날아갔고 공사장 파이프 구조물 낙하 우려로 한때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전남 신안에서는 주택 뒤편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와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강한 비바람 피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곳곳에서 21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담벼락 무너지는 사고 계속 주의해야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이번 태풍 언제까지가 가장 위험할까요? 광주와 전남에서 721세대 1000명 가까이가 산사태나 침수 등에 대피했습니다. 여객선 전항로 운항은 중단됐고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남 남해안은 오늘 정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에는 오늘 많은 곳은 20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다음은 밤새 비가 내린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북부 지역 걱정도 큰데요. 이 소식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지금 윤 기자 뒤로 하천이 보이는데 수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도 태풍의 영향으로 어젯밤 많은 비가 내렸고 지금도 이렇게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인 신천의 수위가 이제 산책로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모두 다 통제가 됐고요. 신천 옆에 있는 신천 동로 전 구간과 신천대로 일부 구간 등 대구 지역 12개 도로가 현재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 대부분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경북 경산과 영천 등 5개 시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태풍이 이제 경북 지역으로 점차 다가가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 상황 접수된 게 있습니까? 네, 대구는 정오쯤에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은 오후 4시쯤에 태풍이 지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피해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는 하천이 범람해서 고립된 주민 1명이 구조가 됐고요. 또 도로가 침수되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북 구미에서는요. 천연기념물인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이가 400살가량으로 추정되는 이 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입니다. 네, 경북 북부 쪽 상황 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달 폭우로 이미 산사태 피해 그리고 실종자 수색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주민들은 잘 대피해 계신 상황입니까? 네, 지난달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과 봉화 등 경북 북부 지역은 아직 복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이번 태풍을 겪게 된 건데요. 경북은 어젯밤 울릉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던 이재민들도 다시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해 있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과 하천 인근에 사는 주민 7,300여 명이 현재 대피해 있습니다. 또 오늘 개학을 예정했던 유치원과 모든 학교는 휴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그럼 오늘 새벽 태풍이 지나간 제주 지역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계속 취재 중입니다. 자, 이 기자, 지금 뒤로 보니까 하늘은 많이 갠 것 같네요. 네, 비는 완전히 그쳤고 구름 사이로 해가 보입니다. 다만 바람은 아직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 북동쪽에 있는 월정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도가 평소보다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해안가와 인근 도로로 바닷물이 밀려들 수 있는 상황이라 해수욕장 출입 통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카누는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밤새 비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네, 지금 이승환 기자 뒤로 파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금 해안가 진입은 계속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죠. 전해주시죠. 네, 강풍 때문에 전선이 늘어나거나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건물 간판과 공사장 가림막이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오전 7시 기준 접수된 피해 신고는 26건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밤새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엔 어제부터 지금까지 2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지금 고비는 지나간 것 같은데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제주 지역엔 오늘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또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태풍특보도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혔던 뱃길과 하늘길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해도 태풍이 한반도를 세로 방향으로 관통하면서 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항공편과 배편 정상 운항이 가능할지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제주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정리 해수욕장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